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바쁜 시간을 내서 저희 이해란 TV를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제가 궁금한 문제를 우리 정 기자님과 만나서 이제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.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번에는 북한의 예. 특수기지 훈련 기지를 많이 봤는데 네. 이번에는 북한 군이 이번에 지금 어떤 상태에 넣었습니까? 뭐 식량 공급이랑 이런 거랑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? 이제 새로운 연도 훈련에도 돌입할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저도 그것 때문에 요새 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는데. 네, 뭐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? 예, 소식은 있습니다. 네. 북한이 올해 이 동계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동계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평화 때문에요. 예, 평화 모드로 가는 거예요 지금? 예, 북한은 해마다 12월 1일부터 그렇죠. 새학년도 훈련이라고. 세계도 동계훈련 네. 딱 나가잖아요. 이게 다음에 3월까지 그렇죠. 진행되는 예. 훈련인데 올해는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. 진짜 평화로 가는 거예요? 이게 네 말로 평화죠. 네. 겉으로 평화입니다. 지금 북한은 숱한 건설을 누려놓았습니다. 15개 예. 국가적으로 제일 큰 걸 15개 대상 지금 건설하잖아요. 저번 시간에 삼지연지구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롯해서, 다룬 건데. 예. 그다음 뭐 갈마 해양지구, 뭐 서해 물길공사, 뭐 엄청난 건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공사들을 다 하자니까. 그리고 삼지연 이번에 눈이 내리는데 김정은이 삼지연을 직접 돌아보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, 예. 그래서 건설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매우 그 주변 간부들을 독촉했습니다. 이 추운 땅땅 얼어있는 겨울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?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은 삼지연이 한창 겨울입니다. 그렇죠. 김정은이 찾아갔을 때 눈이 펑펑 내렸고요. 그곳 온도는 영하 15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. 그런데 김정은이 그때 삼지연을 시찰하면서 자 2020년 10월 10일 전으로 무조건 끝내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각 기업소들에서 인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대량으로 삼지연에 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. 이 추운 겨울에. 미치겠네요. 네.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번에 동계훈련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유가 거기 있네요. 네. 북한군이 1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56만 명의 병력이 지금 동원되어 있다고 합니다. 각종 건설에 동원되어 있습니다. 절반이 동원된대요. 네, 딱 절반 인원이 동원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거기서 또 12만 명을 뽑아갔죠. 이 김정은이 양덕지구를 돌아보면 이걸 약수지구. 예, 그 약수지구 인민군대가 맡아서 건설하라 했는데 인민군대 뽑아낼 인원은 이제 다 뽑아낸 겁니다. 네. 이제 병실 지키고 뭐 부업밭을 좀 다루고 이런 그렇죠. 병사들밖에 안 남았는데 또 뽑아내라니까 더는 뽑아낼 데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워낙 11군단이라고 하면 그 어떤 이런 건설에 동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뭐 대한민국 저 청와대 타격 군단 아닙니까? 그게? 예, 그래서 폭풍군단이죠. 예, 폭풍군단이죠. 이래 11군단, 이 폭풍군단만은 각종 건설에 동원을 안 했는데 이젠 그게 동원된 겁니까? 양덕 건설에? 양덕지구 그 온천 그 건설에 이 11군단이 동원됐습니다. 이제는 더는 인원을 뽑아낼 데가 없으니까 특수부대가 뭐고 마구 동원시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다 2020년 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는 거니까 아직 2년도 안 남았네요. 시간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올해 구실이야 좋죠. 참 이 남북이 평화를 가기로 했다. 이런 평화하의 모드인데 우리가 그래서 크게 양보해서 이번에 훈련을 안 한다. 이렇게 교묘하게 선전은 따로 하고 자기네 바쁜 건 감추네요 지금.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중단한다.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매우 좀 중대한 소식이 있는데 최근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대화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건 대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. 대화를 안 하겠다, 못 하겠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 많이 뭐 얘기가 돌았죠.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? 이게 지금 북한이 매우 어려운 처지라는 겁니다. 이번에 북한이 동계훈련을 못하는 것하고 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북한이 만나지 못하는 거 이거 지금 다 지금 연관돼 돌아가는 겁니다. 북한이 지금 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나는 건 비핵화 조치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가지고 몹시 저울질을 한다는 거죠. 우선은
북한이 늘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. 그렇죠. 근데 예. 미국은 해제 못한다. 예. 예. 그런데 북한은 이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. 단순히 대북 제재가 아니라 대북 제재를 안 해서 우리가 이젠 우리 갈 대로 가겠다. 이게 아니라 북한은 2020년까지 노동당 8차대 이전까지 그 15개 건설이죠. 네. 거기에다 각 지방마다 엄청난 건설이 또 있습니다. 이런 건설을 다 끝내야 됩니다. 이 건설을 10월 10일까지 못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네.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김정은은 그냥 목을 내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. 북한이 사실 2012년까지 뭐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한다. 엄청난 주민들을 동원했지만 건설을 못 끝내고 그냥 부야부야 되고 말았습니다. 중단됐죠. 예. 아마 그때 김정일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론 후폭풍이 매우 거셌을 겁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건 뭐 귀신이 노름인지 무슨 노름인지. 김정일이가 예. 죽으면서 그걸 안고 갔네요, 결론은. 예. 그러니까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북을 선포한다, 완성한다 해가지고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한다. 그게 진두에 김정은이 서 있다. 이렇게 막 선전을 했는데 하나도 실현한 게 없었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장 2012년인데 2012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. 뭐 강성대국이고 뭐 10만 세대 살림집이고 김정일이 사망으로 다 뭐 안고 하늘로 간 거죠. 예. 김정일이 다 안고 가고 김정은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진 겁니다. 어찌 보면 그것도 북한이 하늘이 북한을 도운 셈이네요.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그 무엇에 의해 인위적으로 돕게 만들었는지 저 책임론은 상당히 거셌을 건데 그런 일로 해서 뭐 문제는 다 해결된 거고. 근데 북한이 2020년까지 노동당 8차 대전으로 건설하겠다. 이걸 못 건설하면 그만큼 후폭풍이 거세다는 거죠. 그렇겠죠. 예.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. 그 북한 소식통들은 지금 대개 이렇게 말하거든요. 2019년 북한의 신년사, 김정은의 신년사를 매우 잘 읽어봐야 된다. 내년에.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조치들이 나올 수가 있다. 핵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2020년에 그 수많은 건설을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배급제도 사실 2019년 1월 1일부터 배급제를 완전히 복귀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? 그 책임에서 벗어나자면 그 어떤 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는 게 바로 그 구실이라는 겁니다.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니네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그 다음 너희들 뭐 일본하고 계속 훈련도 하고 우리 북한을 향해서 계속 핵 위협을 하지 않냐. 그래서 우리는 그 정당 조치로 핵무기 훈련 이거 다 중단했던 걸 다시 시작할 것이다. 결론은 미국에다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거네요. 책임을 아직은 정확히 전가시킨다 이렇게 결론은 안 났는데 북한 길을 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예, 북한 내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 이건 북한 소식통들의 주장입니다.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대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. 자칫 2020년까지 이걸 성공하지 못할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북한이 다시 뭐 핵무기를 만들고 뭐 핵시설들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다 폭파했던 핵실험장을 다시 복구한다 하면서 떠들기 시작하면 정세가 엄청 긴장해지죠. 그러면 북한이 아주 좋은 구실이 있죠. 지금 군인들 다 절반 이상 다 군인들이 건설에 동원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을 정세 긴장이다. 빨리 자기 위치로 다 불러들입니다.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? 정세가 긴장해서 군인들이 다 건설장에서 철수했다. 그러면 건설을 못한다는 거 이거 불보듯 뻔한 거니까. 그러니까 미국이 정세를 긴장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건설을 지금 중단했다 이거로 그래서 우리가 2018년까지 건설을 못했다. 이렇게 가면 뭐 북한 주민들도 뭐 할 수 없는 거죠. 뭐 뻔하지 않습니까? 주민들의 힘만 동원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. 군인들이 동원돼야만 이 건설이 다 끝날 수 있는데 정세가 긴장돼서 군인들이 다 철수했다. 뭐 건설 뭐 못한 게 뭐 맞네. 뭐 어쩔 수가 없었네. 이렇게 간다는 거죠. 죄는 미국이 뒤집어 쓰게 생겼네. 네. 참. 그래서
이런 걸로 이제 북한이 갑자기 도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도발의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. 아, 그렇겠네요. 네, 그러니까 북한의 평화 타령도 이젠 끝을 볼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. 죽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되게 생겼으니까 도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네, 지금 현재 북한은 도발로 나올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길이 다 막혀 있다는 거죠. 뭐 숱한 건설 왜 건설은 그렇게 욕심스럽게 앞뒤가 안 그 막혀? 이유가 뭡니까? 그렇게 욕심스럽게 건설을 하는 이유가. 그러니까 이 젊은 양반이니까 그 제가 시키면 뭐나 다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. 먹을 것도 없고 자재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한데 도대체 건설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?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네. 그리고 노동당 8사대에 자기가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? 뭔가를 했다고 내보이겠다는 그겁니까? 그러니까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. 그리고 그걸 2020년 노동당 8사대 전까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완성한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2012년도 김정일이 죽기 전에 2012년도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2020년에 또 그것보다 이제는 몇 년입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2020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,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완성한다. 김정은이 저 철없는 게 자기 애비한테 배운 건 없이 그 건설해서 이름 날리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 경제를 압니까? 뭐 정치를 압니까? 네?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. 그게 문제라는 네. 거죠. 이렇게 앞뒤 타산이 없이 마구 건설을 늘어놓다니까 그렇죠. 이제 이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네.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. 그 빠져나갈 구멍이 뭐냐?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. 아, 네. 항상 그래서, 북한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모두 다 조금 자기나 위태할 때는 정세를 긴장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거기로 이제 선전선동으로 몰아가서 이제 이게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. 그렇죠. 뭐 이젠 또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건설 그리고 너무 무리한 건설을 많이 벌려놓아서 감당을 하기 어렵다. 뭐 이제 이걸 수습하려면 우리는 평화적인 건설에 대해 동원됐던 군인들을 다 이렇게 철수시켜서 뭐 더는 건설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. 이렇게 발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거네요. 그러자면 네. 정세를 긴장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북한 소식통들은 그겁니다. 내년도 신년사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. 예. 물론 김정은이 앞뒤 타산을 잘 해보고 어떻게 미국과 계속 조율해서 비핵화로 나가겠다고 하겠는지 아니면 정세를 완전히 뒤집을지 이걸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정세를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. 뭐 차라리 뭐 북한이 김정은이가 좀 한심한 정도지만 뒤집어서 남북 간의 정세가 확 달라지게 좀 무슨 변화가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. 아닌 게 아니라. 네? 뭐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는 것만 봐도 정부는 계속 저 한심한 김정은이만 빨아대고 있고 또 언론들은 뭐 그걸 평화 모드로 몰아가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또 애국적 국민들은 뭐 태극기를 들고 계속 지금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태극기 운동을 좀 발전시켜서 전국적 범위로 좀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부를 좀 압박하면 좋겠는데 토요일날 한번 모여서 이거는 하고 또 그다음에 헤어져서 술 한잔 먹고 집으로 뿔뿔이 헤어지고 또 다음번 토요일날 모여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가는데 태극기 부대도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좀 전국 전민족 운동으로 좀 벌려나가길 좀 기대해 봅니다. 네. 북한은 다시 말하지만 김정은이는 절대 변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큰 도발을 걸어올지 모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대처해서 자신들도 잘 처신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오늘 저희들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